여러분 안녕하세요. 고교 학점제라는 주제로 여러분을 만나게 된 대전신일여고 신칠범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 고교 학점제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는 봤지만 자세하게 그 내용을 알지는 못할 텐데요. 내년부터 우리 학교가 고교 학점제 시범학교로 운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고교 학점제가 일부 우리 학교에 도입이 되고요. 여러분들에게도 과목 선택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고교 학점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선택할 그 과목에 대한 안내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고교 학점제 개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교 학점제는 진로와 적성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 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 이렇게 원론적인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 내용이 굉장히 어렵죠?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바로 고교 학점제는 여러분들에게 과목 선택권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자, 그동안의 모든 수업은 선생님들이 직접 시간표를 짜고 여러분들은 그에 따라서 수업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고교 학점제가 도입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게 되고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취업처와 또 대학 관련 학과에 맞춰서 과목을 선택하고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즉, 고교 학점제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과목 선택권이 학생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고교 학점제는 전체 7개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자, 먼저 학교에서는요, 다양한 과목을 개설을 하게 됩니다. 현재 교육과정에 있는 대부분의 과목들이 개설이 되고요. 그 개설된 과목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선택을 할 때 그 전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2단계입니다. 바로 진로 학업 설계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바로 과목을 선택할 때 여러분들이 그 과목이 단순히 흥미가 있어서 아니면 친구가 그 과목을 선택하니까 이렇게 선택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취업처, 여러분들이 미래에 되고 싶은 직업, 또 가고자 하는 대학, 이런 학과와 여러분들 진로, 전공에 맞게 과목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3년 동안의 진로 학업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계하는 이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진로와 학업 설계 단계를 거치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직접 과목을 선택하게 되고요. 그 과목을 이제 수업을 듣게 됩니다. 자, 그리고 수업 이후에 이제 학생 평가가 진행되는데요. 이 평가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의 평가 방식과 달라지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존의 평가 방식은 보통 교과, 예를 들면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과목들은 내신 석자 등급이 1등급부터 9등급의 상대평가로 진행되었고 전문교과, 사업경제나 회계원리 같은 이런 전문교과들은 A부터 E의 성취평가, 즉 절대평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교 학점제가 시작되게 되면 모든 과목들이 다 A부터 E의 성취평가, 즉 절대평가로 바뀌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주목할 부분은요, 우리 지금 현재 1, 2학년 학생들에게 이 부분은 이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2022학년도 신입생부터 이 부분은 적용된다는 거 여러분들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평가 이후에 여러분들은 출석과 그리고 시험 점수에 따라서 이수와 미이수가 되고요. 이수를 한 학생들은 학점을 취득하게 되고 졸업하게 되는 학점이 모두 쌓이게 되면 졸업 이수 학점이 요건이 완성되고 그럼 이제 졸업을 하게 되는 구조로 이 고교 학점제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고교 학점제에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학생 여러분들께 과목 선택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로와 학업 설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필수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입학 후에 고등학교 3학년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어떤 진로를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내가 고등학교 정규 과정 내에 어떤 과목을 들으면 나의 미래에 유리할 것인가를 잘 고민하고 이렇게 학업 설계를 꾸준히 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생 여러분들은요 학업 계획서를 꼭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1학년 때는 어떤 과목을 듣고 2학년 때는 어떤 과목을 듣고 3학년 때는 어떤 과목을 들어서 내가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어떤 대학, 어떤 취업처 그리고 그 대학 이후에는 어떤 직업인으로서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와 학업 계획이 작성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과목 선택을 할 때 여러분들의 흥미와 관심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자신의 전공을 잘 살리고 미래에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직업과 가장 관련 있는 교과목을 듣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의 선생님들은요,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진로와 적성에 맞게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꾸준히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수업과 학생 평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학생들이 직접 선택한 과목이기 때문에 학생 중심의 수업이 당연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 과정이 중심이 되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중심되는 수업 그리고 평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과목들이 A, B, C, D의 성취평가, 절대평가제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른 친구들과의 상대적 어떤 대립이나 경쟁 구도가 아니라 자기가 이 과목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 성취 수준을 도달한다면 누구나 다 A를 받을 수 있는 구조로 고교학점제는 운영되게 됩니다. 단 이 성취평가제는 202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 1, 2학년 학생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고 1, 2학년 학생들은 기존의 제도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또 하나 학교에서 모든 과목들을 개설하는 데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수도 한계가 있고 학교의 실습실이나 환경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듣지 못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요. 그게 바로 대전광역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바로 너도나도 공동교육과정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선택한다면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그런 교과목들, 전교 수업이나 동아리, 진로와 관련된 이런 교과목들을 수업을 들을 수 있고요. 그렇게 들은 수업들은 나중에 다 졸업학점으로 이수가 처리됩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듣지 못한 수업들은 이런 공동교육과정에 참여해서 수업을 듣는 기회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고교학점제는요, 올해 사실은 마이서고등학교에 이미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 도입 기틀이 마이서고등학교부터 마련되어 있고요. 우리는 내년에 시범학교라서 일부 고교학점제가 도입이 되겠고요. 2022년도가 되면 전국의 모든 특성화 고등학교는 다 이제 고교학점제가 도입이 됩니다. 즉 2022년도 신입생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2025년도가 되면요, 전국의 모든 인문계 고등학교를 포함한 모든 고등학교들이 다 고교학점제를 실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고교학점제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 학교와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장 내년에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될 과목과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중해서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년에 우리 학교가 고교학점제 시범 운영 도입이 되는데요. 모든 과목들을 선택하는 구조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일단은 몇 개의 과목들만 선택하는 고교학점제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1학년, 2학년이 2학년, 3학년으로 진급할 때 몇 개의 과목들을 선택해야 됩니다. 자, 그 선택해야 될 과목들을 안내드리면 여기와 같습니다. 자, 먼저 2학년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자, 예비 2학년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고등학교 우리 1학년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학년 학생들은 예비 2학년에 올라갈 때요. 경영정보과를 선택한 학생들은 기업과 경영과 기업자원 통합관리라는 과목 중에 한 과목을 여러분들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금융회계과를 선택한 학생들은 전자상거래 일반과 기업자원 통합관리 이 두 과목 중에 역시 한 과목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2학년 미디어예술과 만화예술과 디자인과 우리 문화콘텐츠 계열 학생들은요 다 공통입니다. 우리 예비 2학년 학생들은요 드로잉, 미술 전공 실기 이 두 과목 중에 역시 한 과목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3학년 학생들 살펴볼까요? 자, 3학년 학생들은 현재 이제 2학년
학생들이 되겠죠. 예비 3학년이니까요. 자, 우리 예비 3학년 학생들, 경영정보과 학생들은요. NCS 사무행정과 NCS 매장 판매 과목 중에 한 과목을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금융회계과 학생들은 NCS 세무실무와 NCS 보험모집 중에 역시 한 과목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비 3학년 문화 콘텐츠 계열 학생들은 공통입니다. 방송 콘텐츠 제작, 만화 콘텐츠 제작, 시각 디자인 모두 NCS 실무 과목인데요. 이 NCS 실무 과목들 중에 한 과목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과목을 선택하라고 했는데 과목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 잘 모르죠. 도대체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 또 이것이 나의 어떤 자격증, 취업, 또 진학, 대학과는 어떤 관련이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겁니다. 자, 이 과목에 대한 안내는요, 우리 학교에 경영계열과 문화 콘텐츠 계열 관련해서 전문가이신 이재희 선생님과 이주연 선생님께서 자세하게 학과별로, 학년별로 더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설명 잘 들어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과목 선택은요, 1월 4일 날, 돌아오는 새해 1월 4일 월요일 날 진행될 예정입니다. 설명을 잘 들으시고요. 그때까지 여러분들 한 과목 선택하는 거 충분히 고민하시고 현명하게 잘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영계열 선택과목 설명을 맡은 이지희 선생님입니다. 그럼 3학년 경영정보과 선택과목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택과목을 설명하기에 앞서 경영정보과의 목표와 배우게 되는 전문 교과목을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정보과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유통과 서비스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여 공기업, 대기업 사무원, 인터넷 쇼핑몰 창업과 관련 분야로의 취업 및 진학을 목표로 두고 있는 과입니다. 3학년 때에는 2학년 때 배운 과목을 토대로 성공적인 직업생활, 회계정보 처리 시스템, 국제상무 등등 NCS 전자상거래 실무 과목까지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NCS 사무행정과 매장 판매 이 두 과목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하면 됩니다. 3학년이니만큼 전문 교과목이 매우 많아졌죠? 우선 성공적인 직업생활과 커뮤니케이션 과목은 성공적으로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가치관, 그리고 직업윤리, 미래에 펼쳐질 직업사회의 모습 등을 배우는 과목입니다. 그리고 회계정보 처리 시스템은 2학년 때 배운 과목의 반복과 심화 과정이고요. 국제상무 과목은요, 우리나라 산업을 이끌고 있는 수출입과 무역에 관한 이론을 배웁니다. 그 다음에 마케팅과 광고는 이름에서도 보이듯이 소비자들의 수요를 자극할 방법을 배우는 과목입니다. 그리고 창업일반은 창업과 관련된 다양한 이론들을 배웁니다. NCS 전자상거래 실무 과목은요, 2학년 때 배운 전자상거래 일반 과목의 심화 과정으로서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직접 쇼핑몰을 창업해보는 그런 기회를 맛볼 수 있는 과목입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할 과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CS 사무행정부터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학년 때 여러분들이 배웠던 사무행정 과목을 심화해서 배울 텐데요. 2학년 때 배웠던 것과 마찬가지로 기업에서 행정 업무를 능숙하게 하기 위한 방법을 배울 거예요. 진짜 회사 생활을 하는 것처럼 결제 올리기, 보고서 작성하기, 회의 준비 및 운영하기, 공문서 작성하기 등의 내용을 배울 예정입니다. 이 과목을 열심히 배우게 되면 여러분들이 2학년 때 미처 취득하지 못했던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그리고 ITQ 엑셀, 파워포인트 등 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NCS 매장 판매 과목입니다. 앞서 소개했던 NCS 사무행정 과목이 사무직 회사원으로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을 배우는 과목이라고 하면 매장 판매 과목은
사무직 사원이라기보다는 고객을 직접 대하는 사원이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을 배우는 과목입니다. 방문한 고객들의 요구사항을 분석해서 제품을 추천하는 방법이나 고객을 응대하는 방법, 직원으로서 갖춰야 하는 매너, 소비 트렌드를 분석하는 방법, 프로모션을 기획하는 방법, 그리고 매장에 제품을 디스플레이하는 방법 등을 배울 것입니다. 나는 가만히 앉아있는 것보다 고객을 직접 마주하는 회사원이 되고 싶다. 혹은 사무행정은 한번 배워보았으니 다른 과목을 배워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매장 판매 관리를 과목을 배우면 재미있게 학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금융회계과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회계과는 금융산업 변화에 맞춰 서비스의 혁신을 이끌어낼 금융인재를 양성하여 금융기관의 취업, 그리고 일반 기업에서의 회계직 사무원, 그리고 관련 분야로의 취업과 진학을 목표로 두고 있는 과입니다. 3학년 때는 2학년 때 배운 기초과목을 토대로 성공적인 직업생활, 회계정보 처리 시스템 등등 NCS 세무실무, NCS 보험 모집, NCS 창구 사무 과목을 배우게 됩니다. NCS 세무실무와 그리고 보험 모집 이 두 과목 중에 한 과목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과목들은 앞서 경영정보과 설명을 할 때 설명을 해드렸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NCS 창구사무 과목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NCS 창구사무 과목은 2학년 때 배운 금융일반의 심화 과정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금융 관련 기업으로의 취업을 위해 필요한 금융 관련 지식을 좀 더 심화해서 배우고 실제 KB국민은행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산 실습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은행원이 마치 된 것처럼 고객을 응대하는 방법 등을 배울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선택 과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실무 과목입니다. 우리 2학년 금융회계과 친구들은 선생님으로부터 NCS 실무 과목을 배웠죠. 세무 업무를 위한 이론과 실기 프로그램을 다뤄보았는데요. 2학년 때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근로소득세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배웠다면 3학년 때에는 종합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해서 배울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과목을 배우게 되면 전산세무 2급이나 TAT 2급 자격증에도 도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세무사 사무실로 취업하고 싶다. 아니면 회계 관련 사무직으로 취업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은 좀 더 심화해서 세무실무 배워보는 것은 어떨까요? 다음으로 NCS 보험 모집 과목입니다. 우리 금융회계과 학생들은 급변하고 불안정한 사회 속에서 다양한 위험들에 대비하기 위해서 현대인들이 찾는 상품이 보험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텐데요. 금융기업으로의 취업과 그 속에서 마주할 고객들과의 상담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보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대비할 수 있는 과목이 바로 NCS 보험 모집 과목입니다. 열심히 배운다면 금융 관련 자격증인 은행텔러, 그리고 펀드투자, 증권투자 권유대행인 등 금융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3학년 선배들 중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도 취업한 언니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이후 금융기업으로의 취업과 입사를 하고 나서도 이후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3학년 경영계열 선택 과목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여러분들이 배울 과목을 스스로 선택하고 설계하는 것이니만큼 꼼꼼하게 과목 내용을 살펴보시고요. 여러분들의 미래 진로에 어떤 과목이 도움이 될지 신중하게 고민을 해보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